토트넘의 수비진은 아스톤 빌라의 거센 압박에 무너져 내렸다. 토트넘의 미드필더 호이비에르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주지 않고 백패스만 남발했다. 시종일관 답답한 모습으로 경기 패배에 크나큰 기여를 하였다.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 후 해리 케인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의 홈구장에서 열린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와의 한판 승부. 최종 스코어는 2대1로 토트넘의 중원을 장악한 아스톤 빌라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이날 패배한 토트넘은 2연승에 실패하며 결국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가 확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아스톤 빌라와 승점이 같아지면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도 장담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날 손흥민과 케인을 투톱으로 앞세운 4-4-2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메이슨 코치였지만 중원을 담당한 호이비에르와 스킵의 백패스 남발로 원활한 볼 배급이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었고 결국 손흥민은 중원까지 내려와 토트넘의 빌드업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팬들은 아스톤 빌라의 수비 라인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손흥민의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을 기대하며 경기를 지켜보았지만 토트넘의 미들지는 손흥민에게 패스하기보다 백패스를 돌리는 등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겨우겨우 패스를 시도해도 한 박자 느린 패스로 인해 상대의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해당 경기를 지켜본 영국 축구 해설가 제이미 캐러건은 토트넘은 에릭센이 나간 뒤로 아직까지 그 자리를 대체할 선수를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며 백패스를 남발해 경기를 망친 호이비에르에 대한 강한 비판을 가했는데요. 또한 호이비에르가 경기에 끼친 영향력이 거의 전무하다고 평가했고 케인과 손흥민이 중원까지 내려와서 플레이할 수밖에 없었다며 특급 공격수 2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 토트넘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 후 열린 포스트 매치 컨퍼런스에서 해리 케인은 이번 경기 손흥민이 중원까지 내려와 플레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토트넘 미드필더진이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을 전혀 해주지 않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해리 케인을 이토록 분노하게 했는지 더 플랜1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시즌 새롭게 부임한 에메리 감독의 지휘 아래 아스톤 빌라는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토트넘은 안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축구 전문가들은 모두 빌라의 우세를 점쳤습니다. 양팀 모두 유로파 컨퍼런스라도 진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기 때문에 이번 대결에 임하는 각오만큼은 여타 다른 경기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손흥민은 최근 아스톤 빌라전 6경기에서 6골 1도움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보여 중이었기에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보았을 텐데요. 하지만 경기 내용은 참담했습니다. 지난 경기 손흥민을 상대 역습을 차단하는 수비수로 기용해 논란이 되었던 라이언 메이슨 코치의 전술은 이번엔 아스톤 빌라의 강한 압박에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토트넘의 수비진들과 중원 라인에서는 공을 앞으로 보내질 못해 백패스만 남발하다가 공을 빼앗기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수비 라인에서 빌드업이 전혀 되질 않자 손흥민이 중원까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했는데요. 손흥민이 중원까지 내려가자 더 이상 역습 걱정을 하지 않게 된 아스톤 빌라는 더욱 강하게 토트넘을 몰아붙였고 그 결과 토트넘은 전반전 제대로 된 슈팅조차 때리지 못하는 등 답답한 흐름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후반이 되어 토트넘은 대대적인 선수 교체로 중원에서의 빌드업 변화를 노렸고 손흥민도 본인의 장점인 스프린트와 라인 브레이킹을 이용해 상대의 뒷공간을 공략했지만 토트넘 중원진들의 부정확한 패스와 한 박자 느린 패스 타이밍으로 인해 상대의 오프사이드 트랩에 계속해서 걸리고 말았고 결국 손흥민의 마지막 득점 장면에서도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토트넘은 이 중요한 승부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해당 경기를 분석하던 해설가 제이미 캐러건은 이번 경기를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경기를 망친 주범은 토트넘의 미들진에 있다. 특히 호이비에르와 스킵은 전진 패스를 전혀 시도하지 않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백패스만 남발했다. 공을 상대에게 빼앗기더라도 앞으로 보내기 위한 시도라도 했어야 했는데 호이비에르는 자신에게 패스가 올 때마다 뒤로 리턴 패스를 하는 등 가만히 서서 본인의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손흥민과 해리 케인 모두 중원까지 내려와 빌드업에 가담해야 했다. 손흥민과 케인은 프리미어리그가 자랑하는 최고의 공격 듀오이다. 선수를 바꾸던지 빌드업을 개선하던지 어느 쪽이든 하루빨리 변화를 시켜야 한다 라며 케인과 손흥민이 본인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팀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이런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해리 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케인은 챔스 진출 탈락 확정이라는 소식에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솔직히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라고 생각한다. 오프사이드로 기회를 날린 게 몇 번째인지 기억조차 안 난다. 기본적인 패스가 가능한 미드필더가 우리 팀에 있었다면 경기 결과는 완전히 뒤바뀌었을 것이다. 상대가 그렇게까지 압박할 수 있었던 건 우리의 중원이 창의적인 패스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 내내 이런 문제를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선수를 데려오지 않았다. 손흥민이 앞으로 달려나갈 때 타이밍 맞는 적절한 패스 한 번, 이런 기본적인 패스 한 번이 전혀 안 된다. 이런 팀에서 어떻게 우승 트로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라는 쓸쓸한 답변으로 인터뷰를 끝마쳤습니다. 인터뷰를 지켜본 현지 팬들은 케인의 발언에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히샬리송은 대체 왜 데려온 거야? 공격보다 훨씬 문제가 있는 포지션의 선수들을 데려왔어야지. 이런 팀에서 뛰고 있는 케인과 손흥민이 너무 안타까워. 그 둘이라면 어느 클럽을 가든지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텐데 토트넘은 이 두 선수를 품을 자격이 없는 클럽이야 라며 팀을 이 지경까지 만든 레비 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서는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희생하며 커리어를 날려버린 손흥민 선수에 대한 특집 기사까지 보도할 정도로 현재 토트넘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리버풀과 뉴캐슬, 바르셀로나 등 손흥민을 원하는 구단이 날로 늘어나는 만큼 손흥민이 다음 시즌에는 제발 토트넘과 이별하길 원하는 국내 팬들이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적이 이뤄지려면 손흥민 선수의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손흥민 선수가 현명한 판단으로 성공적으로 이적할 수 있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